여러 외국인 학생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래는 이 수업이 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인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한국말은 더 빨리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50%로 쓰여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도 많이 제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외국 학생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오히려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못 알아듣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기말고사의 한 챕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해서 여러분의 공부를 도우려고 합니다. 이번 챕터는 동기부여라는 챕터입니다. 동기부여라는 것은 더 열심히 일하는 마음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 보면 동기부여,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내적인 동기부여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외적인 동기부여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적인 동기부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옆에서 해라 말아라 이런 거에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끝냈을 때 즐겁잖아요. 무슨 일을 잘 해냈을 때 즐겁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은 누가 돈을 주었을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칭찬을 해줘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인정을 해줘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외적으로 동기부여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내적 보상이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한쪽은 외적 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상은 compensation, reward 뭐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동기부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동기부여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쪽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돈을 더 주지 않아도 칭찬을 안 해줘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라는 페이지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 사람을 마치 기계로 생각하고 어떤 동작이 더 일을 잘하게 만드는가를 연구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사람을 기계라고 생각하고 연구한 겁니다. 그 공장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면은 더 짧은 시간 안에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낼까를 고민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생산성,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물건을 불량률 없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거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건을 불량률 없이 문제 없이 많이 생산할까 하는 방법에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죠. 근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생산성을 올리는 테일러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시간을 잰 거예요.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1시간 안에 몇 개. 그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느냐를 연구하는 겁니다.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빠르냐? 아니면 여러 기계를 이용하는 거, 당연히 기계가 물론 좋죠. 여러 사람이 하는 방법이 좋으냐? 낮에 근무하는 것이 더 생산성이 높으냐? 밤에 하는 것이 더 높은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의 규칙입니다. 규칙이 어떤 규칙을 적용을 했을 때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는가? 그래서 시간과 방법과 일의 규칙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생산성 올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손 연구라는 것은 사람은 기계와 달라서 마음이 중요하다, 심리적인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거 연구를 할 때 이게 1927년도 경인데요. 일하는 곳의 조명, 그 밝기를 조절을 합니다. 밝게도 해보고 어둡게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명을 여러 차례 바꿔도 생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더 많은 제품을 짧은 시간 안에 생산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과학자 메이어가 얘기한 것이 이런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심리적인 것들이 생산성을 올리는데 더 중요하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과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본인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그 연구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본인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더 생산성에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호손 효과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지켜보는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때는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은 저희들이 아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라서 어떤 점에서는 특별히 설명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 나라의 말로 다시 한번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맨 밑에 생리적인 욕구, 음식이라든지 잠을 잔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만족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이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욕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들고 또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게 되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존중의 욕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부터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무리 많은 존경을 받아도 그것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아 실현이죠. 나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기여를 사회에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도대체 어떤 임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실현하려고 하는 가장 높은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도 항상 만족이 돼야 되고 안전의 욕구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전만 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새로운 욕심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입니다. 그 다음에 허즈버그의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라는 또 페이지가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일을 더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일을 통해서 만족을 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동기 요인입니다. 어떤 요소들이 직원들을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분발하도록 할 것인가? 그게 동기 요인입니다. motivators. 그건 뭐냐면 일 자체가 동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흥미로운 일, 나에게 맞는 일이 주어지면 좀 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죠? 또 아니면 성취감. 이 일을 해내면 내가 너무 즐거울 것이다. 그런 성취감을 제시를 하고 유도를 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숙제를 끝냈을 때 여러분 학생들 즐겁잖아요. 그런 성취감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정.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책임감. 나에게 책임감이 중요해. 이게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 직원이, 당신이 이 일을 책임지고 해보세요. 이렇게 책임감을 주어지면 사람들이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책임감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과 발전.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유능한 사람이 된다. 라고 납득을 시키면 사람들은 그게 동기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분발의 요인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동기 요인이라면 하이진 팩터라는 거는 좀 하이진이라는 건 위생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조금 좀 헷갈리죠. 여기 갑자기 왜 동기부여에 관련해서 하이진, 위생 요인이 나오냐. 어쨌든 처음 만든 사람 허즈버그가 그렇게 썼으니까 우리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요소들은 불만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직원들의 컴플레인트, 불만을 줄여주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만을 줄여는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분발하도록 하지는 않는 요인들은 뭐냐면 되게 환경적인 겁니다. 회사의 규정 이런 것들은 그게 불만족스러우면 사람들이 불만은 좋아지는데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규정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독이 잘 되면 사람들이 불만은 적어지는데 감독을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 작업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이 나쁘면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져요. 그래서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직장에서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그것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관계가 나쁘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왜? 불만이 높아지니까. 불만이 높아지면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연봉, 그 다음에 지위, 그 다음에 직업의 안정성, 쫓겨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보장이 안 되면 불만이 높지만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고 허즈버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봉 같은 거 그것이 동기의 요인이 안 된다. 사람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허즈버그는 연봉이 사람들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단계설과 허즈버그의 요인 이론을 비교를 해보면
이 차트를 두 개를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죠. 매슬로우의 5단계, 그리고 허즈버그의 하나, 둘, 셋, 넷, 5단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특별한 것은 그 허즈버그의 동기 요인은 매슬로우의 자아 실현하고 같은 레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일 그 자체, 성취감, 그리고 그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동기부여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X이론은 뭐냐면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한다. 어떻게 하면 땡땡이를 칠 것인가? 덜 일하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인가? 돈을 받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편중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X이론에 의하면은 사람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를 해야 되고 뭔가 철저하게 이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맥그레거의 Y이론은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는 성취감을 즐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일과 책임을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경영자 입장에선 X이론에 해당되는 직원이 많은 게 좋겠어요? 아니면 Y이론에 해당된 직원이 더 많은 것이 좋겠습니까? 그건 뭐 안 봐도 뻔한 이야기겠죠. 여기 또 윌리엄 오우치라는 사람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Z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일본식 동기부여 이론과 또 서구식 동기부여 이론을 절충해서 만든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양과 서양의, 일본 하면 아무래도 동양에서 경제 강국으로 오랫동안 그 위치를 누렸잖아요. 또 미국의 또 자본주의의 그 핵심 국가로서의 가졌던 이론을 절충해서 나온 것이 Z 이론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XYZ 이론의 비교가 있는데, 여기서 Z 이론의 경우에는 참여가 중요하다. 참여하는 것이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요즘에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도 사실은 참여입니다. 소비자들을 참여시킬 때 매출이 늘어나고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좀 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Z 이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것,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역시 요즘 마케팅에서 많이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Goal Setting Theory, 그 다음에 있는 목표 설정 이론은 일단 목표를 세워라. 너무 높은 건 안 되지만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목표의 중요성은 우리가 전부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보다 또 너무 낮은 목표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직원들을 분발하게 한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피터 드러커는 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에 따른 관리 제도를 주장을 했죠. 이것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달성 가능한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을 해서 직원들이 분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브룸의 Expectancy Theory라는 것은 기대이론, 한국어는 기대이론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그 어떤 일을 받았을 때, 이 일을 했을 때에 어떤 기대되는 보상이 있을까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주어지면 직원들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쉽게 할 수 있겠는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도대체 나한테 생기는 게 뭐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야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기적인 관점에서 아마도. 그리고 이런 그 얻는 보상이, 이익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내가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치가 있고 보상이 충분하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노력해도 얻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별로 안 한다는 것이 브룸의 expectancy theory, 기대 이론입니다. 뒤에 보면은 제가 그래프로도 만들어 놨죠.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강화 이론. 이런 기회에 뭐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역시 그래도 영어를 쓸 일이 좀 꽤 있거든요. 여러분이 성공한 기업가가 되려면 영어 그래도 좀 해야 되잖아요. Reinforcement Theory, 강화 이론. 이거는 뭐냐면요. 직원들이 일을 잘했을 때는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Reinforce their great activities or achievement. 그러니까 그 열심히 잘하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강화입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직원들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못해? 응? 그러면 돼? 안 되잖아. 라고 이렇게 그것도 강화하는 거예요. reinforce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을 잘못했으니까 돈을 덜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네가티브 reinforce예요. reinforcement예요. 그럼 아니면 해고할 거야.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가티브 reinforcement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했을 때는 칭찬하는 것, 못했을 때는 왜 못했느냐고 처벌을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이 강화 이론입니다. 여러분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공정성 이론. 이건 equity theory라는 건데 이 equity라는 게 뭐냐면 공정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equity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산, asset 이런 것도 equity지만 fairness, 공정해야 된다는 것도 또 equity의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면 직원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정을 덜 받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보수를, 샐러리를 덜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면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받는 게 별로 없어. 그렇게 불합리하게 생각하면 별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공정성 이 theory,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해하죠? 그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마 사회에 나가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equity theory, 공정성 이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어느 학생만 너무 편애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도 equity theory예요. 나만 차별받으니까. 나만 다르게 대접받으니까. 남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직무 확충을 통한 동기부여, job enrichment. 이거는 뭐냐면 직원이 모든 과정에 다 연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분업을 해서 어느 한 작업만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감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율성도 주는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고 더 많은 책임감을 주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책임감이라든지 성취라든지 그런 그 인정, 뭐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모두
좀 성숙된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 자체를 즐기고 일 자체에서 동기부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로 제가 동기부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역시 한국어로 하고 제가 또 최대한 천천히 한다고 하지만 또 너무 천천히 하다 보면 제가 말을 하면서 리듬을 잃습니다. 그래서 또 나도 모르게 좀 빨리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여튼 지난 학기 수고 많이 했고, 지금 이렇게 1학년으로서 한국에 처음 온 학생들 특히 좀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 저는 아마도 열심히 하면 한국 학생보다도 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외국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유튜브에 보면 한국인보다 더 말 잘하는 외국 학생들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인물이 돼서 훌륭한 기업가가 돼서 여러분의 국가에 돌아가서 지역사회와 본인의 나라에 기여하는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는 한국에 남아서 또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면 그것도 되게 감사하게 또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에서 행운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